아침 9시, 로비의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마치 경적 소리가 울리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손님 6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더니 복도를 가득 메우고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마치 잘 맞춰진 합창단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무엇 하나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워 시원하거 팡지엔 부싱, 타이 시아오러, 중야오 더스 펑징, 펑징 요 션머용, 워 지야오 요 누안치 지우싱. 각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큰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커다란 캐리어가 여기저기 놓여 로비는 금세 발 디딜 틈조차 없어졌고, 한 분은 로비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제 데스크 주변을 기웃거리며 방 열쇠가 어디 있느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제발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간신히 영어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목소리에 제 말은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구글 번역기를 켰고 체크인부터 먼저 하자는 말을 번역해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번역된 문장을 읽고도 그분들은 서로 다시 논쟁을 시작하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누구의 캐리어가 누구의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들었고, 한 분은 예약 번호를 흔들며 강하게 항의하셨고, 다른 한 분은 로비 창문을 열어 추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속으로 아직 아침 9시인데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다니라며 한숨을 내쉬며 간신히 체크인을 마무리했습니다. 손님들께 각자의 방을 안내해드리고 나니 로비에 겨우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며 정신을 가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커피 머신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갑자기 끽끽거리는 소리를 내며 뜨거운 물을 카운터 위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지? 저는 황급히 물을 닦으며 기계를 열어봤고 그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슬롯 안에 끼워져 있는 낯선 캡슐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호환 캡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커피 찌꺼기가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캡슐을 꺼내보니 누군가 제 커피 머신에 호환되지 않는 캡슐을 억지로 넣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사용할 때까지는 멀쩡했으니 방금 도착한 중국인 손님들 중 한 분이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 연결을 기다리며 한참을 보냈고 겨우 연결된 상담원은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밴쿠버 지점으로 기계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로 왕복 8시간 거리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화가 치밀었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새 기계를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도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공용 주방에서 전기밥솥을 가리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제 설명서를 손에 들고 계셨는데 문제는 그 설명서를 가져가기 위해 제 책상을 뒤지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용법을 알려드렸지만 마음속 화는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커피 머신에 호환되지 않는 캡슐을 넣으셨던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정오쯤 로비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크게 틀어놓으신 손님을 발견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듯 행동하셨고 잠시 후 다시 볼륨을 키우셨습니다. 결국 두 번째로 경고드렸고 그제야 그는 불만 섞인 표정으로 핸드폰을 껐습니다.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중국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조차 잊을 것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엘리 홀튼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 옐로나이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로라로 유명한 곳이에요.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하늘을 수놓는 경이로운 빛을 보기 위해 찾아오죠. 겨울엔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여름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해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곤 해요. 왜 하필 이 외진 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세요? 사실 저도 한때는 큰 도시의 분주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요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 작은 게스트하우스는 제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창이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무대나 다름없어요. 물론 항상 낭만적이고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에요.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끊임없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순간들조차 이 일을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그들의 열정과 도전이 제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모두가 오로라를 보며 감탄할 때면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제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저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삶의 조각들을 맞추며 나만의 퍼즐을 완성해가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 머리가 멍해지는 일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객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제공하며 아침을 시작했겠지만 고장난 커피 머신 앞에서 무력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커피가 기본 서비스이자 고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요. 제 몸은 피로에 절여져 있었고 이미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손님들이 로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인 커플로 보였고 겉모습은 깔끔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인 손님들과 커피 머신 문제로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들에게도 괜히 경계심부터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도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고 그런 감정이 제 태도와 말투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권 좀 주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커플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권을 열어보니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손님이라 순간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가 싶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방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끝내려 했습니다. 방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공용 주방은 복도 끝에 있고 사용하실 때 정리 꼭 부탁드립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셔야 하고요. 조식은 내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제 말투는 여전히 딱딱하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제가 하는 말과 태도에 담긴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고 나자 남자가 갑자기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하리보 젤리 한 봉지였습니다. 여기 정말 너무 춥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젤리를 제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죠. 달달한 게 힘들 땐 힘이 되잖아요. 그 말투와 표정은 마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제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번에 알아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멍하니 젤리를 받아들고 그들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참 다정했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받은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커피 머신 앞에 고장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두고 인터넷에서 수리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 커플의 다정한 모습이 떠올랐지만 고장난 커피 머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손님들과의 언어 장벽과 불편했던 소통이 떠올라 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한국 커플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공용 주방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비를 지나가던 순간 저는 갑자기 커피 향을 맡았습니다. 짙고 부드러운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고장난 커피 머신을 고쳤나? 분명 고장이라고 붙여놨는데 누가 쓴 걸까? 저는 의문이 들어 그들을 불렀습니다. 혹시 커피 머신을 사용하신 건가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머신은 고장이던데요. 저희가 마시는 건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요? 저는 생소한 단어에 머리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 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유명한 인스턴트 커피인데 뜨거운 물만 있으면 바로 커피가 돼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들은 제 앞에서 봉투를 찢어 머그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라떼처럼 부드러운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2개 넣으면 더 진하고 맛있어요. 그들은 웃으며 잔을 건넸고 저는 호기심에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커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로라 헌팅을 하다 보면 춥고 졸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그럴 때 정말 좋아요. 간편하기도 하고 달달해서 피로도 풀리고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그들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박스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필요하실 때 드세요. 여기 있는 손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밝은 미소를 남기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건네준 박스를 커피 머신 옆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맛을 알게 되면 정말 좋아하겠지. 그리고 저는 곧바로 아마존에 접속해 한국 믹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이 커피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넘어선 따뜻함과 배려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다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스트하우스의 하루는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국 커플 덕분에 커피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인 커플이 건넨 작은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인스턴트 커피 봉투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어 뜨거운 물에 타서 한 잔 마시며 그 커피가 가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런 커피를 오로라 헌팅 중에 마신다면 춥고 피곤한 순간에도 충분히 힘이 나겠구나. 그들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 커피를 게스트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이 있던 자리 옆 테이블에 박스를 올려두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잔씩 가져가세요. 저는 그렇게 커피를 공유하며 손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동안 이런 작은 배려가 손님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며 다음 오로라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공용 주방을 정리하던 중 커피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가득 차 있던 커피 박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 20잔이 넘게 나올 양이 들어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설마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없어질 리가 없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 손님들이 한두 잔씩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 건데 이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날 도착했던 중국인 손님들이 한 사람씩 테이블에 다가와 커피 봉투를 여러 개씩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머니 가득 넣었고 어떤 분은 가방에까지 담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 손님들이 어제부터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커피까지 모두 가져가다니요. 물론 제가 테이블 위에 박스를 올려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 실수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박스를 그냥 놔두지 않고 수량을 조절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보여줬던 배려와 따뜻함이 이 상황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말입니다.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이렇게 행동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저는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자연의 경이로움, 특히 오로라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방문한 중국인 손님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그들의 태도는 마음의 여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복도에 캐리어를 두고 서로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거나 공용 주방에서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오로라를 보러 왔지만 진정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자연을 감상하려면 적어도 마음의 평화와 여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오로라는 어쩌면 단순히 SNS에 올릴 사진이나 자랑거리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있던 동안 하늘에는 두꺼운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상 정보를 확인하며 그들에게 날씨가 좋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기다릴 거야. 오로라가 나오면 바로 나가야 하니까. 그들은 오로라가 보일 확률이 희박한 밤에도 밖에서 기다리다 돌아왔고 결국 오로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로라를 보는 건 단순히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마음을 열 때 더 큰 감동을 얻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하늘은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오로라 지수가 스톰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환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늘은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는 오로라의 물결로 가득 찼고 색상은 초록, 보라, 그리고 연한 분홍빛까지 그라데이션을 이루며 변화무쌍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자연이 주는 선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한국인 커플도 오로라 헌팅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두터운 옷을 껴입고 작은 간식과 커피를 챙겨 떠났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얼굴은 감동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이런 광경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추웠지만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카메라를 열어 제가 본 것보다 더 생생한 오로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늘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빛의 물결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떻게 버티셨어요? 제가 묻자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에서 마신 커피와 컵라면 덕분에 버텼죠. 역시 추울 땐 얼큰한 국물이 최고예요. 저는 그 말에 살짝 갸우뚱했습니다. 얼큰한 물이라니 캐나다에서 자란 제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거든요. 추운 날엔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로선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추운 날 매운 국물을 많이 마셔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두 사람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컵라면 2개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몇 분을 기다린 뒤 그들은 컵라면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처음엔 매울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평생 캐나다에서 자라 매운 음식을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들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한 젓가락을 들어 국물과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첫 맛은 강렬했습니다. 혀끝을 찌르는 매운맛에 눈이 커졌지만 동시에 뜨거운 국물이 속으로 내려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젓가락을 집었을 때는 매운맛에 조금 익숙해졌고 먹을수록 그 얼큰한 국물이 주는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매콤한 국물을 마시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저의 솔직한 감상에 그들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추운 날씨를 버티는 비결 중 하나예요. 얼큰한 국물이 몸을 녹여주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서로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의 얼큰한 국물과 함께 손님들과 나눌 수 있는 작은 행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그들의 열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로라를 보는 것을 넘어 그 경험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겁니다. 반면 저는 떠나간 중국인 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오로라를 보기 위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 단 한 번도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광 상품처럼 대했고 결국 흐릿한 오로라밖에 보지 못한 채 돌아갔죠. 자연을 보러 온다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들의 행동과 결과를 곱씹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 북쪽의 추운 겨울, 오로라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따뜻한 방과 약간의 간식으로만 그들의 여정을 지원했을 뿐, 진짜로 그들의 추위와 피로를 녹여줄 무언가를 제공하진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새로운 영감을 얻은 것은 바로 한국인 커플과의 특별한 만남 덕분이었습니다. 이 커플은 그들의 짐 속에서 매콤한 라면과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를 꺼내며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얼큰한 라면, 국물은 제게 단순히 추위를 녹이는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매콤한 향신료가 온몸을 데워주고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맛은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고 달콤한 인스턴트 커피는 추운 밤의 고단함을 녹이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제 게스트하우스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하여 오로라 헌팅 세트. 이 세트는 컵라면과 인스턴트 커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로라 헌팅 중에 추위와 싸우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오로라 헌팅 세트를 처음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세트를 구매한 손님들은 다음날 아침 로비에 내려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추웠는데 이 라면과 커피가 아니었으면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매운 라면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딱 맞는 거였군요. 한국 음식이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반응은 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오로라를 보고 돌아온 손님들이 눈에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따뜻한 국물과 커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중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라가 하늘에서 춤추는 걸 보는데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라면 국물을 한 입 마시는 순간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 추위가 신기하게도 잊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으로 손끝까지 따뜻해지니 오로라를 더 오래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손님들의 여행에 진짜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로라 헌팅 세트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컵라면과 인스턴트 커피라는 간단한 구성이지만 이 작은 세트는 손님들에게 추위를 견디는 힘이 되어주고 여행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얻은 깨달음 중 하나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라는 점입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오로라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오로라를 보실 계획이 있다면 저희 오로라 헌팅 세트를 꼭 경험해 보세요. 이 작은 세트가 여행 중 어떤 따뜻한 기적을 가져올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